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4자릿수를 넘었다가 하루 만에 3자릿수로 다시 줄었는데요. 수도권 학교들은 내일부터 연말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최희연 기자,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금창호 기자, 1000명을 넘겼던 확진자 수가 일단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일단 대폭 줄었습니다. 그제 1,030명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그보다 300여 명 감소한 718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였다고 섣불리 판단하긴 힘듭니다. 일단 718명이라는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예.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62명이었는데 이거보다 60명 넘게 많고요. 휴일은 또 평일보다 검사 건수도 적어 확진자도 비교적 적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일요일인 어제 하루 검사 건수는 2만 2천여 건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엔 3만 8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1만 6천 건 적게 검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예. 반면 어제 하루 이 검사를 했을 때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 양성률은 3.2%였는데요. 이는 지금까지의 전체 양성률 1.3%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이 양성률이 높다는 게 좀 문제인데, 자, 최희 기자, 앞서 이제 금 기자가 확인해 준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데 우리 학생들의 등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5단계인데요. 이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서 등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적인 원격 수업을 선제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연말까지로 예상이 되고요. 대상은 수도권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12월 말에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전까지 원격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외로 인정됐던 이제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와 이제 유치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수행평가나 지필평가가 남은 곳은 일단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면서 시험을 보고요. 완료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또 기초학력 저하 이런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요. 네. 이제 기초학력을 위한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또 이제 12월 졸업식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이번 달 안에 치러지는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예, 근데 다음 주에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 파업이 예고가 돼 있는데 돌봄 공백 우리가 안 해도 될까요? 일단 내일부터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돌봄 공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예. 어제부터 수도권 학교들은 긴급 돌봄 수요 조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한 반에 10명 내외로 현재까지는 긴급 돌봄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다만 이제 돌봄 전담사들이 다음 주 24일이죠.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게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네. 지난번 파업 때는 서울초등학교 550여 학교 가운데 8개 학교 11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이 수가 당시에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은 다음 주에 이제 파업에 동참하는 돌봄 전담사 수가 조금 늘어도 크게 돌봄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선 밝히긴 했는데요. 네. 이제 전담사들의 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할 수도 있고 교사를 제외한 인력이죠. 사서 등을 통해서 추가 인력을 통해서 돌봄에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봄 관계자는 파업과 관련해서 24일 하루에 약 5,000명 안팎의 돌봄 전담사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돌봄 전담사가 한 12,000명 정도 되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아직 큰 틀조차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파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교육 현장은 일단 3단계처럼 이렇게 올려놨는데 현실은 2.5단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말에 1,000명을 넘는다든가 아직까지 우려하고 걱정을 낮출 수가 없는 상태인데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3단계 격상에 상당히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면서도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습니다.
이 3단계로 격상하려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이 넘거나 2.5단계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급증하는 일명 더블링 현상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예. 아직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번 주 상황이 3단계 격상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근데 또 심각해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직종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대책도 준비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방문 돌봄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교사 등 이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과후 교사는 올해 등교 제한과 방과후 교실 중단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는데요. 이 정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내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과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정하고 또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분명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는 것뿐이겠지만 그보다 더 최선의 방법도 없다는 것도 동시에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